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빠들의 수다 아수다입니다. 저는 결혼 3년차 심쿵이 아빠이고요. 이쪽은 네, 저는 결혼 6년차 금꾸리 아빠입니다. 저는 결혼 4년차 뽀또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3살 아이를 둔 딸기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음 주면은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 후 아기를 낳고 나서의 명절, 과거와 어떻게 좀 달라진 점이 있나. 요즘에 경제도 많이 침체돼가지고 그 돈 쓸 때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이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나가는 명절이니까. 솔직히 결혼 전에는 명절이 기다려졌었거든요. 저도 가면은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저도 맞지? 그때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집안 어른들 선물 챙겨드려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애기들, 조카들이나 애기들 또 용돈도 줘야 되고. 그 용돈 나누는 것도 네. 힘들더라고요. 얘는 3만 원 줘야 되네, 5만 원 줘야 되네 하면서. 그럼 아빠님들은 그 용돈을 얼마만큼씩 드리세요? 그 부모님들한테? 네, 어른들한테. 저희는 양가 어른들한테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오케이. 가장 현실적이네. 초반에는 진짜 돈 없고 할 때는 그냥 선물 세트 워낙 없이 시작해가지고 선물 세트 막 드리다가 어느 정도 좀 나아졌을 때는 뭐 5만 원 이제 조금씩 올라가요. 10만 원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10만 원 동결된 것 같은데요? 네, 거의 10만 원. 뽀또 아버님은 첫 해부터 결혼 첫 해부터 그러면 10만 원씩 계속 드리신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는 설에는 용돈, 추석에는 선물 이렇게 맞춰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선물 고르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렵죠. 자연스럽게 잘 그냥 용돈으로 대체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물질적으로 좀 드리는 편인데 이게 추석에 정관장에 갔으면 설날에는 더 높은 걸 사더라고요. 계속 높아져야 되는 이게 거야. 계속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결혼 첫 해 때는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갔는데 이게 날이 가면 해가 지나면 바뀔수록 부모님들 선물에 대해서 이제 파이가 조금씩 커졌어요. 맞아. 또 기대하시게 기대 되네. 심리가. 이만큼 해줬으면은 다음에는 더 해주겠지. 맞아요. 그런 게 또 있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기 전까지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형편을 아시니까 어른들이 크게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조금만 드려도 엄청 고마워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결혼을 이제 저희도 다 3, 4년 차인데 금꾸리 아버지는 6년 차. 네. 그 결혼이 4년에서 6년 차 이렇게 접어드는 사람들인데 근데 다 명절날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몇 년 차 뭐 그 상관없이. 맞아요. 그 선물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긴 한데 또 그것도 있잖아. 처가를 먼저 가야 되냐, 본가를 먼저 가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와이프랑 많이 다투잖아요, 다들. 많이 그렇죠. 저희는 저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는 너는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너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 이제 출가 외인이지 않냐. 너는 이제 그 집 사람이 됐는데 왜 우리 집을 먼저 오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집은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시댁 먼저 갔다가 이제 그날 어차피 다 그날 자고 오는 건 아니고 집이 가깝기 때문에 자고 오는 건 아니고 그날 이제 본가 가서 저희는 이제 차례가 있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처갓집 넘어가서 처갓집에서 이제 또 시간 보내다가 또 자고 오려고 하면 또 자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집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냥 다시 집에 오고 그렇게 명절이 끝나는데 그 전에 방문할 때가 되게 많아서 여기저기 드려야 되는 여기저기 이제 집안 어른들 이제 살고 계시는데 다 방문을 해야 돼서 저희는 딱히 트러블은 없지만 명절이 되게 바빠요. 저희도 먼저 저희 집에 갔다가 아내의 큰 집이 군산이라서 아버지가 먼저 군산에 가 계시면 저희 집 차례가 끝나고 나서 군산으로 넘어가서 같이 뵙고
그 이후에 외가댁은 삼례거든요. 그래서 삼례 가서 다시 또 이제 아내 외가 식구들을 만나고 이제 저녁에 다시 저희 집으로 오는. 따로 뭐 자고 오시거나 이런 건 없으시네요. 또 똑같이? 네, 저희도 일단 집에 가서 쉬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큰 집들이 다 한 동네에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맞더라고. 신기하게 저희 할머니 댁을 가는데 명절에는 할머니가 지난사세요. 근데 유경이도 명절날이면은 가 지난해 근데 다 모여 있어요. 와이프 이제 어른들도 다 지난해 계시고 우리도 지난해 있어서 저희 집 먼저 방문해서 차례를 지낸 다음에 저희 집은 또 가족이 없어요. 모이면은 할머니랑 저랑 사촌 동생 이렇게 셋밖에 안 모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례만 지내고 이제 점심 때쯤이면은 와이프 그쪽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거기는 가족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명절 분위기 내면서 뭐 1박씩 할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디를 먼저 가냐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다툰 게 할머님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명절날이면은 저희들을 엄청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연락 오는 거예요. 전날부터 내일 뭐 7시까지 와라. 8시, 늦어도 8시까지 와라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와이프 준비하고 저도 준비하고 애기도 준비하고 하려면 5시, 6시 괜찮아요. 근데 그게 너무 피곤한 거야. 와이프가 그걸로 많이 불만이 조금씩 있다. 그걸로 많이 다투긴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요새 부부들 보면은 이제 저희 입장은 아니지만 요새 부부들 중에서는 야 니네 집 한번 갔으니 너네 본가 시장 한번 갔으니까 우리 집 한번 먼저 가줄 수 있냐? 갈 수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제 와이프분께서 올해는 우리 집 먼저 가야겠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저는 그냥 쿨하게 가자. 저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안 듣고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안 그런다기보다도 이게 매년 이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또 습관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우리 집을 항상 먼저 왔었는데 왜 이제 우리 둘이서는 이제 합의가 끝나서 처가를 먼저 가기로 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네는 맨날 우리 먼저 왔는데 왜 올해는 우리 먼저 안 오냐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각 부모님하고도 이제 방문할 때는 미리 좀 협약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는 게 좋죠. 몇 년 동안 네가 우리 집에 왔으니 우리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강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협약을 하시는 게 부부 사이에는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이제 되게 남자들만 있는 공간이라서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집도 먼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나와 와이프의 사이보다는 그 다른 어른들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부부끼리 맞아요. 이해가 가능한데 시아버지. 그런 경우에 어른들이 그러면은 좀 중간에서 난처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빠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족 다 같은 가족인데 어디를 편을 들어야 되는지 해가지고 참 현명한 게 일단은 부모님이 앞에 계시면 부모님 편 들어준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야 나는 너 항상 네 편인데 일단은 네 편인데 부모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네가 좀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나마 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말로는 잘하는데 왜 행동으로 이게 말만 쉽지. 평상시에는 절대 저러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절대 저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조언만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도 알고는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명절 음식 같은 걸 하잖아요. 혹시 지혜에서 다들 하시나요? 네, 저희는 해요. 다 해요? 와이프가? 뭐 와이프가 됐든 아니면 이제 우리 본가죠. 본가에서 하시든지
이제 차례를 지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명절이니까 간단하게 집안에서 이제 음식 해서 같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하시는지? 네. 저희는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데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제 어른을 좀 챙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었는데 그래도 조금 뭐 양은 줄어들었는데도 조금씩은 무조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거 할 때 이제 도와드리는 편인가요? 아내 입장에서는 가서 하는 게 맞다고 네. 항상 가서 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옆에서 이제 뭐 가서 식용유 사와라, 아, 뭐 막걸리 사와라, 아, 잔심부름. 잔심부름 하고 이제 옆에서 아이랑 같이 저는 있고 아, 좀 힘쓰는 거 있을 때 가서 도와드리고 아, 그러고 그러죠. 뭐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할머니도 저희 집에 사셨는데 제 할머니, 그러니까 제 할머니가 이제 직접 하셨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준비를 못 하시고 조금 석연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큰어머니, 이제 저희는 이제 작은 집이기 때문에 큰어머니가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큰아버지가 이제 이제 제사의 권한을 큰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데 큰아버지께서 굳이 어차피 차례만 지내면 되는 거 이렇게 각자 다 본업이 있고 한데 명절 때 모여서 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다행히 할머니께서 또 동의를 해주셨어요. 제사 음식을 이제 사서 하는 걸. 그럼 사서 해요? 저희는 사서 해요. 좋다. 네. 저희는 따로 이렇게 막 저 어렸을 때까지 해도 제가 전 부치고 가서 밀가루 이렇게 반죽 다 해드리고 했는데 결혼하고 첫 해 때부터 저 결혼하고 첫 해 때부터 음식을 다 이제 장만을 따로 안 하고 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일 있어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은 저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뭐냐, 큰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른 집안 사람들이 예. 그 음식 같은 거를 그렇게 사서 하고 싶은데 어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좋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는 제가 작은 집인데 제가 장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할머니가 이북분이시라 음식 하시는 손이 되게 컸어요. 막 소쿠리로 이제 뭐 전을 부치면 전도 소쿠리 하나 무조건 나와야 되고 꼬지전도 소쿠리 하나 무조건 나와야 되고 동그랑땡도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할머니가 정정하실 때는 크게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본인이 다 시장 가서 재료 다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 전에 일주일 전부터 다 손질 싹 하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이제 당장 이제 이제 명절이 되면 그때 와서 전을 부치고 해서 딱히 이게 막 트러블이 없었는데 할머니 아프시고 난 다음부터는 할머니 한번 아프시고 이제 그 준비를 따로 본인이 못 하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안쓰러우셨나 봐요. 며느리랑 딸들이 조금 안쓰러우셨나 봐. 그래서 큰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을 때 크게 이렇게 반대 같은 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중간에서 뭘 했다기보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간 거네. 근데 차례 음식이 비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가짓수를 조금 많이 안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는 한 9가지 정도 쓰거든요. 이제 순수하게 그냥 저희가 하는 전 종류 9가지, 뭐 생선류 몇 가지 이렇게 다 해서 쓰는데 한 40만 원 돈? 근데 재료를 사서 준비하려면은 그게 거의 50만 원, 60만 원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또 기름을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또 해주시는 분들은 전문가잖아. 네. 더 맛있더라고. 맞아요. 사는 게 더 맛있더라고. 첫 해 때는 솔직히 맛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어요. 업체를 설정을 잘못해서 조금 맛에 불만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제사 때부터는 우리보다 리액션이 나오네. 맞아. 그 업체 좀 알려주세요. 우리 딸기 아빠는 음식 어떻게 준비하세요? 저희도 집에서 일단은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가짓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예전에는 식구들이 이제 다 대거 모여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큰엄마도 이제 연륜이 생기고 이제 어른분들 다 연륜이 생기니까 이제 시킬 인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컸다고 또 안 하고 이제 또 그 명절인데 안 내려오고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짓수를 이제 안 하는데 점점 이제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풍풍이 아빠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저도 그런 쪽으로 어떻게
그 뭐냐 얘기를 한번 자연스럽게. 해볼까,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전 솔직히 뭐냐 그 만드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게 맞아. 편하고 편하고, 또 치우기도 쉽고. 치우기도 쉽고 그 전부 칠 때 솔직히 그 뭐냐 얘기하면서 하는 거 좋긴 하지만은 그거 말고 다른 가족끼리 그 놀이감 시간에, 하는 그런 시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음식을 직접 했을 때는 하루 종일 꼬박 해야 돼요. 네. 그 이제 추석이면 추석, 아니면 설날이면 설날 그 전날에 하루 꼬박 다 음식만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본인들도 이제 저도 당사자지만 당사자들도 이제 시간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가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가족이랑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먹는 사람은 좋지만 분명히 그 음식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업체 좋은 데 알아가지고 사서 하면은 그 시간에 가족들끼리 무슨 모여서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게 낫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기들이 커가지고 결혼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음식 장만하는 데는 거의 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와서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네. 사는 게 그게 의미가 저희도 있는 편하고 음. 애들도 만약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게 더 편할 테니까 굳이 명절이라고 해서 와서 차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맞아요. 요새는 이제 주 5일제다 보니까 주말에도 시간이 나지만 이제 이번처럼 설날이 앞에 2개 껴있으면은 앞에 총에서 총 4일을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4일 동안 가족여행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족들끼리 다 돈 좀 각자에서 다 같이 놀러 가더라고. 펜션 같은 거 잡아가지고 업체에서 음식 사가지고 거기서 차례 지내버리고 같이 놀다가 이제 거기서 헤어지고 좋더라고 그것도. 그런 방법은 네. 되게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일석이조네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명절에 대한 아빠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들 채널 이제 아빠들의 수다에서는 이제 그동안 아빠들이 속마음에 담아두셨거나 엄마들 앞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 못하셨던 것들을 아빠들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들려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셨다면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빠들의 수다 아스라였습니다.